안녕하세요. 금리 오르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했다라는 거지 감소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걸까요? 금리도 오르는데 대출이 이제 쉽지 않다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왜 증가하는 걸까요? 이건 결국 대출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요, 지금의 저 부채 폭탄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안전핀이 빠지고 폭발합니다. 터진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때까지 4월 10일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지내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자기들이 이제 국회의원 자리 차지하고 이제 남몰라라 할 시점이 되면 그때는 다 모르고 쌩깔 거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쓰는 척을 하면서 계속 버팅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세상, 가상금리가 3% 4% 이제 부과되는 세상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꽤 우려스러운, 꽤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죠. 대출이 안 나온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버티는 겁니다. 충격이 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길이 이제 생기겠습니까? 길이 안 생기는 거죠. 못 버티는 이들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집을 사야 된다는 등, 코인을 해야 된다는 등, 선물 옵션을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저런 꼬드김들이 되게 많은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뭐 아파트 10억, 20억, 30억, 뭐 40억 너무 쉽게 너무 소홀하게 얘기하는데요. 함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잘못 넘어갔다가 이제 걸려들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지금 너무 많이 이제 빚진 이들이 있죠. 큰일 나는 거죠. 그동안에 뭐 빚을 뭐 3억이고 5억이고 7억이고 이렇게 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5억을 빚낸 사람들의 상황이요. 월 이자 100만원도 안 내다가 지금은요. 이제 한 200몇십만원 내야 되는 거죠. 원리금 하면요 300만원 가까이 되는 거고요. 이게 2025년 되고 6년 되고 하면요. 이제 점점 더 이제 목까지 차다 보면은 터지는 거죠. 연끌한 이들도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자꾸 이제 뱉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금매로 내놓는데 금매가 거래가 안 되니까요. 나와버리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량 지금 대기 건수가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매 시장으로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일반 거래 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또 이어집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서둘러서 사야 될 것처럼 더 달라붙는데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떨어지는 칼날은 사람들이 안 잡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요.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라 외면하는 시기죠. 외면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관심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주변 상황을 둘러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스트레스 DSR을 25% 적용한 게 이제 얼마 안 됐죠. 2024년 하반기 되면 50%.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대응 완수자금 적립.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점점 이제 옥죄는 겁니다. 좀 더 우려하고 있고 좀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좀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무섭죠? 상황이 안 좋죠? 좀 더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들 많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절대로 부동산을 살지 말지 고민할 시기가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두고 보면서 상황을 좀 관망해야 될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제 저렇게 계속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이들은 이미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죠. 가계대출이 2024년 1월에도 7천억이 늘었다는데 정신이 나간 것들인 거죠. 언제까지 저렇게 빚만 져서 상황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이제 서서히 대출금리가 조금씩 티나지 않게 올라가고 있답니다. 뭐 저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뭐 결국은 가계대출이 대출 문턱 높이고 대출금리 올리는 걸로 아마 대출 감소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요, 무리하게 빚낸 이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제발 좀 대출을 세금으로 갖다 부어서 만드는 억지로 대출을 하게 해주는 그런 짓거리는 좀 하지 마라. 특례 보금자리, 신생아 대출, 이 지랄로 전부 대출을 더 늘려놓고 사람들, 서민들을 더 궁지로 내몰고 있는 지금의 정부의 짓거리들에 대해서 절대로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청년들 궁지로 내모는 거죠.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저런 짓거리들은 좀 제발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권들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저들이 기득권들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서 쉽게 저런 걸 외면하겠나 좀 의구심도 들기도 하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 막막해지고 더 우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생각으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좀 그래도 대비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니 무슨 놈의 대출이 저렇게 계속 늘어나나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저게 언제까지 계속 빌리는 걸로 돌려받기로 가능할까? 중간에 틀어막혀서 터질 것 같은데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무슨 생각일까?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저러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들 뿐입니다. 이상입니다.